박지현 변호사 TV 구독, 좋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일찍 귀가하려고 했다가 귀가하는 걸 실패를 했습니다. 귀가하는 걸 실패를 하고 새우를 주문을 했는데 생이새우를 주문했는데 조금 전에 와가지고 귀가하는 걸 실패를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방송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사실 그 연수울이 아니라 좀 QR코드랑 거수투표에서 법령상 위배하고 그 거수투표를 강행하려고 했던 확진자 투표를 강행하려고 했던 선관위 노정위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고발하려고 과천 선관위에 갔는데요.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언제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있다는 거를 아침에 알아가지고 고발인 조사하다가 좀 일찍 끝나고 오단장님한테 좀 더 맡기고 지금 왔는데 그래서 질의응답서를 써서 드리긴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허무하기 짝이 없고 일단 서면으로는 선관위 질의를 다시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 답을 듣고 싶었는데 그 답을 듣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김성애 종교다문화 비서관님이 예정자 사퇴를 해버렸네요. 안타깝다. 네, 저는 뭐 이제 주말에 청와대를 한번 갔다 올 생각입니다. 5월 10일 날 가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제 아들이랑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사실 수도경비사령부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유경수 여사 보초를 좀 썼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는 좀 키도 크고 아버지 또래에 비해서 인물이 좋아가지고 신금할 때 이제 뽑혔다고 하대요. 그래서 수도경비사령부에 뽑혀가지고 많이 맞았다고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근무하실 때 이제 유경수 여사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뭐 무지개가 떴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기는 했었거든요. 그래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또 무지개가 떴죠. 무지개가 떠가지고 취임할 때 그런 뭐 인연인데 어쨌든 어릴 때 아버지가 청와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버지랑 같이 손잡고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번에 같이 가고 또 제 아들도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태어날 때 아버지가 남해 금산에 가서 보리암에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닮은 자식을 좀 낳아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서 낳았다고 하던데 이승계 장군 또 옛날에 이제 남해 금산 보리암에 갔다고 하죠. 금산이 이제 금산인 이유가 이성계 장군을 그 왕으로 만들어주는데 그 왕에 대한 보답을 뭘로 해야 되냐, 그래서 비단을 줘야 된다 해서 그 산 이름을 금산으로 지었다. 뭐 저는 대략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생각이 나서 저도 우리 찬영이 그 뵀을 때 제가 뵌 건 아니지만 그 금산 보리암에 가서 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훌륭한 녀석이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이번 주말에 한번 갔다 올까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떤 느낌일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사실 뭐 질의 자료를 간단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 더 시간이 많았으면 그렇게 됐겠지만 뭐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그래도 한 6시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급히 준비해서 드렸는데 2시간 만에 끝나가지고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살표 투표지, 그다음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것에서 이렇게 나온 투표지가 나올 수 있는지, 성도사독 사전투표관리관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개표록에도 없고 투표록에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거보조 절차 전에 바뀌지 않았나, 예,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려고 했고, 이제 빨간 프린터된 투표지, 이 프린트된 투표지가 이 롤 용지에 있는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가 아니라 스티커가 프린트된 겁니다. 프린트, 정확히는 인쇄된 거죠. 복사가 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예, 개표록 투표록에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신권같이 다발 이런 투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재검표 절차에는, 증거보전 절차에는 이런 투표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더기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투표지들이 빳빳한 투표지들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선관위는 원상 회복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해서 원상으로 복원되었다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지구상에 원상 회복 동의가 있는가, 그리고 사전투표 용지는 롤이기 때문에 롤 나오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일장기 투표지 이렇게 천장 이상 나왔는데 어떻게 나온 건가, 가반이 넘는데 6시간 이상을 저런 날인을 찍는 게 가능한가, 일장기 투표 도장에 찍힌 투표지를 정량의 선거개장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투표록 개표록에도 없는데 어떻게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인사청문회장에서 제가 지금 보고 싶었는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걸 보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너무너무 아쉽고, 제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너무너무 아쉽네요. 아휴, 그러게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네, 조금씩 두드리고 있고요. 오늘 최춘식 의원이 또 보도자료를 냈죠.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네, 한 건도 지금 제대로 한 게 없다. 한 건도 한 게 없다. 라고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제가, 예, 이렇게 한 건도 투표함 23%, 이것도 좀 잘못된 건데 5% 불가한 건데, 사실 그 5%라는 것도 소장 각하 소치 한 건이라 제대로 법정 처리 기간 내에 통상적으로 제대로 처리된 것은 전무하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보도자를 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최춘숙 의원실에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백신과 부정선거가 궤를 좀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 오늘 여기 기사도 나왔는데, 백신 관련해서 심낭염하고 백신과 관련이 있다라는 겠습니다. 화이자 6.5배, 모더나 1.77배 높아 해가지고 연관성 없다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관성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화이자 모더나 백신 역시 급성 심낭염 발생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부작용을 인정을 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아는 건데, 지금 전면 접종 중단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 얘들이 서면을 안 내다가 오늘 처음 냈어요. 오늘 처음 냈는데 그 뭐 이물질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답이 온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명이나 답변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각하해달라, 실익이 없다, 이런 답변밖에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소송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대응을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이 백신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식약처와 질병청 보건복지부 쪽의 대응이 너무나 미미하다, 이건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 회원님, 화이자 부작용 피해자시면은 소송 한번 하시죠. 이게 뭐 한 명 이렇게 소송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동일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소송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춘식 의원님이 열심히 밝혀주고 있으셔서 저는 참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국회는요, 이게 의원의 뜻도 정말 중요하지만 밑에 보좌진이 누군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그 심재철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탄핵 찬성을 했잖아요. 탄핵 찬성을 했고 탈당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탄핵 찬성 즈음에 그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서 한 비서관이 옵니다. 예, 감찰 담당을 했던 비서관이 와가지고 탄핵 소추를 막지는 못했어요. 그때 12월 2일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위원실에 조금 적응을 하고 바로 그냥 수행과 여러 현안을 또 같이 논의를 하다가 탈당을 하려고 했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 탈당을 막았습니다. 막고 어느 순간 태극기 집회도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태극기 집회도 데려가고 이제 물론 그거를 잘 받아준 위원도 되게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일단 주변 보좌진이 그런 걸 잘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이 위원이 바뀌거든요. 그런 식의 좋은 위원들도 있어야 되고 좋은 보좌진들도 있어야 이게 나라가 잘 된다. 원래 한 사람의 리더가 또 다수의 좋은 훌륭한 또 팔로워를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훌륭한 팔로워가 있어야 좋은 리더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맞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이것도 한번 해봐요. 예, 김건희 밖과 대화하다 문내 배움 우태, 친문 네티즌들 반발, 문 대통령 환송, 박근혜 환송에만 나온 김건희. 본질을 알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래도 감각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제대로 박혔으면 문재인 내외를 보고 싶겠냐. 물론 인사 90도로 한 거 이것도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어쨌든 뭐 이게 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아니, 안정권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 틀고 있는 건 다 아는데 양산마을 주민들이 김정숙 여사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유는
성악 소리가 났다고. 그 성악 소리가 70데시벨이라. 어.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 있네요. 네. 네, 길동구님 감사합니다. 예. 뭐 큰일이라는 게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일이죠. 만나는 일이고 또 제 개인적인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고. 아무튼 이 여자는 반드시 구속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구속시켜야 되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아마 오전에 아마 한 시민단체 2,500명에 3,000명 이상의 분들이 문재인을 고발합니다. 여적죄로 또 고발을 하고 아마 저도 그때 이제 특별감찰관실 해체, 그 직무유기, 직권남용 뭐 이런 걸로 고발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할 겁니다. 대검찰청에서 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앞건은 그 오상금 단장의 서울역 환송이었죠. 야, 마스크 안 써?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오 단장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예.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루나 코인이 거의 99.9% 지금 하락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후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 코인 투자를 안 한 건데요. 사실 뭐 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법무실장으로.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할 때 했던 일은 이제 뭐 어쨌든 그 컴플라이언스 어떤 규제 위법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건데 이게 보니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게 워낙 문제성이 짙은 사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99.9% 사기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안 했습니다. 투자를 안 해가지고 지금 딱 100 얼마 있더라고. 130만 원 정도. 그냥 그때 조금 일부 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뭐 이런 걸로 바꿨다가 USDT로만 이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한 100만 원 정도만 했고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는데 이 코인 자체가 워낙 실체가 없는 거 가지고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안 한 이유는 이 코인에 예를 들면은 그 비밀번호만 있으면요 중국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하드월릿 뭐 이 안에 있는 코인을 그냥 한국으로 탁탁탁 번호만 치면 바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제가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건 도박은 결국에는 돈을 꼴게 되는 속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을 때 팔아야 되고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2013년도에 친한 형이 우리나라의 코인원이었던 것 같아요. 코인원 설립자하고 고등학교 동기라 가지고 저한테 코인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형님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제작진님 전 코인 전망 안 한다니까요. 이 코인에 대해서 그때 투자를 했는데 형 나는 그거 안 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대거 투자를 했으면 떼돈을 벌었을 텐데 좀 많이 후회되더라고요. 약간 진취성, 약간 도전전신 이런 것도 필요했었는데 그때 좀 싸그리 무시하고 2017년, 18년에는 좀 18년, 7년 그때 18년이었네.
18년 때는 이제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더욱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는데, 돈을 또 벌려면은 약간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어제 K코인 루나가 99.9%로 폭락을 해가지고 루나 테나가 동시에 가치가 증발해가 지금 사람들이 뭐 마포대교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폭락에 마포대교 검색 급증. 그래서 경찰서 가서 긴장을 하고 있다. 뭐 한강 가자.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저는 사실은 이게 암호화폐가 저기 좌파들의 자금줄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박영선 이게 실제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Thank you for your crypto event. I just got 2400 루나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위주 팔로우 테라 2021 뭐 이런 것들이 좀 신기하죠. 근데 루나라는 이름 자체가 또 문재인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로마 신화에서 달의 신의 이름 이래가지고 루나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문재인하고 연상되는 윤유나님 루나가 아니라 유나님 감사합니다. 아, 네, 동생도 변호사. 동생도 서울대 출신의 변호사인데 교대역에 있다고 교대 박변하는데 제가 계속 교대 박변 좀 이름 좀 바꿔라고 했는데 안 바꿔요. 동생은 저 교대역에 멋지게 이렇게 그 뭐지 광고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제 교대역에 오시면은 한 번씩 그걸 딱 닦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낙으로 지내시는 거죠. 부모님은. 저도 그 우리 딸 아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고 참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제 회원분들은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제 이제 우리 가족의 일상을 조금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신기하다. 이 약간 문재인이 떠난 이후에 이렇게 99%가 되는 거. 지금 오늘 바이낸스에서는 이 루나 코인을 상장 폐지를 했다고 하고 4대 코인 거래소에서도 지금 상장 폐지 움직임이 있다고 하죠. 뭐 99%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해가지고 테라도 폭락하고 루나도 폭락하고 있다. 네. 가상화폐 매도 압박에 테라 가격이 무너졌고 시장에 더 큰 패닉을 초래하고 있다. 사실 뭐 테라하고 루나하고 이게 뭐 1달러 하고 뭐 약간의 그 교환 가치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환율 급등이나 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환 이게 떨어지고 일부 설에서는 이 그 담보를 하는 건데 일종의 뭐 엄보증이나 지급 보증 같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권씨죠. 이름을 권도형이라는 이 친구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비트코인 근데 이걸 훨씬 뛰어넘는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가치가 균형이 깨져가지고 급락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1대1 교환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 취약성이 됐다. 작전 세력이 공격에 당했다는 분석도 있고 UST를 맡기고 이자를 받는 서비스에 최근 출금이 많았다는 점을 주목하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거시경제가 불안한 상황이 한 원인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뭐 미국에서도 이거 규제가 필요하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보다는 규제가 좀 더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소극적인 규제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첫 번째 사건이 원래는 솔직히 뭐 정치 사건 이런 거는
그게 아니라 원래 제가 변호사 개업하고 첫 번째 사건 두 개를 딱 남았던데, 하나는 암호화폐, 하나는 가상자산, 가상화폐, 하나는 이제 조세, 이렇게 했는데 조세 사건도 아주 훌륭하게 성과를 냈고요. 예, 뭐 그다음에 첫 번째 그 사건, 그 암호화폐 사건인데, 이 가상자산 이 부분도 아직도 결론 안 내고 있어요. 2018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말에 이제 받아가지고, 그 친구는 정말로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북경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였죠. 그래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친구였는데, 좀 황당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예, 사업 아이템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거를 시기하는 세력들이 금융위에 찔러버린 거예요. 금융위에 찔러가지고 그 친구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수사를 받게 만들었는데,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규제가 없으니까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지금 빨리 이제 내사 종결해 달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전에 이제 송금보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금융위가 수사 의뢰를 했는데, 또 검찰이 금융위에 그 의견을 구하는데 금융위에 답변을 안 줘요.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데, 언제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가상자산의 이 애매모호함, 그 형사법은 제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 엄격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규율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이 있어가지고 주가 조작이나 뭐 공시 장난을 친다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거 크게 보면 다 사기인데요, 그거를 개별적으로도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작전 세력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데 이제 코인 시계는 이런 주식과 똑같은 혹은 그 이상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다 보니까 워낙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근데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결국엔 빠져나갑니다. 돈은 벌고. 이게 애매한 악순환인 거예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참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이 권도영 씨 집에, 남편 집에 있나, 루나 코인 대표 가족, 신변보호요정, 성수동에 있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뭐 갤러리아 포레나 아니면은 포레스타 뭐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여기 또 앞에 하나 더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트리마제, 그 세 개가 뭐 대표적인데, 주로 코인하는 사람들은 거기 살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암호화폐 거래소, 아무튼 중국 거래소에서 잠깐 근무했을 때, 거기 대표가 보니까 트리마제 살다가 저 시그니엘로 가고 이러더라고요. 걔가 데려온 세계에서 비트코인 제일 많은 애가 왕 아무개였는데, 투자. 그 녀석은 부동산을 카드로 산다. 카드 긁어가지고. 와, 그게 가능하냐 이랬더니, 아무튼 바로 시그니엘 뭐 바로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대한민국 부동산 폭등의 주범은 중국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네, 뭐 모든 세력에는 작전 세력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작전대로 있고, 사기성이 많냐? 사기는 사기.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도 뭐 이렇게 99% 폭락해도 뭐 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뭐 2만 개인가 가지고 피자 한 판 산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모든 것들은 그 수익이 났을 때 현실화 시켜야 된다. 현금화 시켜야 된다. 이거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모두 다 공통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주식 많이 꼬라가지고 좀 후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존버 중이에요, 존버 중. 어쨌든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초인종을 눌렀다, 건 대표 소재를.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민감하죠, 사실. 이 권도영이라는 친구는 이제 어느 외고인지를 모르는데 어쨌든 한국의 외고를 졸업하고 스탠포드를 나왔다고 해요. 스탠포드 컴공을 나와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고 합니다. 지금 티몬에 있는 그 신현성 대표와 테라폼 랩스를 설립한 다음에 불과 30살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30살. 몇 년생이야 그럼? 94? 5년생? 어쨌든 비트코인 고래로도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테라 가치를 떠받치는 안전장치 일환으로 15억 달러, 1조 9천억치 비트코인을 사들이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한국과 싱가포르를 오가며 일하는데 도건이라는 아이들이 쓰는 그의 팔로우는 63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루나티가 불리는 투자자들과 SNS로 소통을 했는데 한국판 머스크로 불리기도 했다. 지금 뭐 독박을 쓸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거를 한번 쭉 살펴보면 재미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갑자기 큰 그 신규 업체 스타트업의 경우 정권과 결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오늘 그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청문회 재송부를 하라고 했죠. 그럼 아마 16일 전후에 임명을 할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되면 이제 증권 수색 그 합수단을 이제 부활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남부지검에서 없어졌던 지금 금융조사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도 고소를 많이 했는데 불기소한 거를 다시 한번 해볼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조사하다 보면 제가 고발이 되고 고발을 해버리기도 하거든요. 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사실 이거 한번 읽어보자. 이거. 테라폼 랩스의 사업 구조는 초기부터 적지 않았다. 테라폼 랩스는 특이한 알고리즘을 채택해 코인을 발행한다.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본 통화인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한 개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추도록 한다. 결국에는 이제 1달러라는 게 실물 화폐라면 이제 테라, 루나 이거는 이 테라폼 랩스의 카지노 코인 같은 칩 같은 거예요. 칩. 그래서 사실 언제든지 뭐 망가질 수도 있고 먹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루나가 뭐 세계 10위 안에도 들고 뭐 몇 위 안에 드는 그런 코인이 되어 버렸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좀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인데, 근데 코인은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반대로 100%, 1000% 이상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코인이죠. 그래서 뭐 지금도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상화폐 상승기에는 알고리즘에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근데 얼어붙으면서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에 맞았다. 테라가 1달러 밑으로 추락하자 테라폼 랩스는 루나를 대량으로 찌르게 됐다. 루나로 테라를 사들여 유통량을 줄임으로써 테라 가격을 올리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통화량 증가의 덫에 빠지면서 폭락을 했고 테라와 루나를 동반 투매하는 뱅크런이 이어졌다. 죽음의 소용돌이 효과다. 데스 스파일. 15억 달러 정도 조급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사실상 실패한 걸로 보이고 뭐 이제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큰 이리 되면 또 누가 죽고 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기사들이 있는데 언제든지 그
언제든지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은 돈을 버는 데가 있죠. 이렇게 루나를 매매 방치한 이틀간 업비트는 또 사람들이 폭락을 하든 그 폭등을 하든 수익을 보는 놈은 거래소들입니다. 어쨌든 거래량이 증가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고, 또 실제로 2021년 3월 달에 아예 루나 코인을 상장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거래가 한 1000억 정도 됐고,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단기 순이익이 550배 가까이 불어났는데 2조 2411억, 지난해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고 99.47%가 수수료 수입이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 2천만 개 루나를 취득한 뒤 3년 뒤에 상장시키면서 전액 매도했는데 그 당시 1000억 원이 넘는다. 회사가 이 정도 했으면 그 주변에 얽히고 설킨 놈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한때 코스닥, 코스피를 코스닥은 넘었고 코스피도 뭐 거의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아무튼 어마어마해. 예. 어쨌든 지금 바이낸스에서는 상장 폐지를 했어요. 예. 상장 폐지를 했고, 나머지 코인 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를 할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떨어지는 추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죽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바이낸스가 세계 제1위 거래소인데 여기서 상장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상장 폐지를 시켜버렸고, 결국 하루 만에 이제 시가총액 258조가 증발을 해버렸다. 아무튼 완전 돈 장난이죠. 저는 근데 그 생각을 옛날에 솔직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세계의 통화량이 너무 많으면 그 통화량을 올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올리냐? 가상화폐로 막 통화를 올리면, 가상화폐를 그냥 가치를 확 폭락시켜 버리면 그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할까 이랬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저는 사실 루나라는 게 좀 석연치가 않아요. 이 네이밍이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책을 썼는데 제가 쓴 책으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 이름으로 쓰면은 책을 안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서울대 법학연구소, 로월드 법학연구소 뭐 이런 이름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수들이 제 책으로 강의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제 거를 티내기 위해서 뭘 했냐, 뒤에 부록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록에 당사자 이름을 박주현 변호사, 뭐 박주현, 원고 박주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이밍이라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한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어제 문재인 정당 섹스 스캔들이 많이 터졌죠. 뭐 이게 맞는 건 말이죠. 이런 식의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이상은 박완주, 김원희, 이상직은 이제 위원직 상실됐고, 신동근, 양기대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오늘 또 재밌는 거 보니까 그 뭐더라, 나는 여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민주당 도의원 출마자가 그걸 또 현수막으로 옮겨가지고 자기 당의 셀프 디스하는 그런 거를 보여줬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네, 웃긴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900만 대 팔린 소나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37년 최장수 자동차가 단종 수순을 밟게 되고 있다. 그래서 DN9 모델, 그러니까 D가 중형차, N은 세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은 소나타의 9세대 모델이 없다. 그래서 DN8까지만 있다라고 해서 현대차는 유럽 시장 전기차 100% 판매를 목표로 내건 2035년부터 기존 내연 기관차 생산 중단 절차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85년부터 10월부터 국내 국외에서 917만 대가 팔렸는데 아반떼 액센트에 이어 판매량으로는 3위 모델이다. 그랜저가 36년인데 한 살 많은 최장수 모델인데 이제 단종이 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SUV가 인기가 있고 소나타보다는 그랜저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다. 그래서 지난해 현대차의 국내 회 실적을 봐도 판매량 절반이 이제 SUV고 소나타가 포함된 D 세그먼트 비율은 6.7%로 2020년 9.9%보다 감소했고, 그리고 그랜저가 오히려 더 많이 팔렸다. 그래서 이제 준중형을 판매하고 중형보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나타의 갖가지 기록이 이제 917만 대, 역대 3위, 최장수 자동차 모델, 중형차 최초 미국 수출, 국내 최초 자체 디자인 차였는데 이 차가 이제는 단종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에 코로나 백신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재미난 건데, 이게 또 하나 더 알려드려요. 이게 기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이 지금 백신 보급을 안 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면책 약관에 대해서 승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내는 데 있어서 나는 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이런 걸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뭐 화이자 모더나 백신 계약이 공개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솔직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면책 특약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 백신의 그 유효 기간을 늘려가지고 보급을 시킨다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북한에 돌리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걸 김정은이가 이걸 좋게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거는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국민 이동량 코로나 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요. 북이 코로나를 첫 번째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마스크 쓴 모습을 처음으로 했죠. 죽은 박과 같은 한글이 아니라 한자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MZ세대 소액행 8만원짜리 호텔 빙수 시즌이 시작되면 8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년 대비 30%까지 인상을 했는데 대기를 1시간이나 있으면서도 그걸 먹는다고 해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4선을 하게 되죠. 최초로. 그 다음에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위협이냐 도발이냐. 문정부에서는 위협이라고 표현했는데 새 정부에서는 도발로 표현하기로 했다. 그래서 발사체라는 표현도 사라질 것 같다. 바로 탄도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불상의 발사체 이런 게 아니다. 말장난을 했죠. 그동안 지방 아파트의 깡통 전세가 속출을 했는데 보증금 사고액 사상 최대 났다고 합니다.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물어준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는 지난해에 비해서 25.2% 늘어. 그래 보니까 보증금을 보증보험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잡지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2012년 1조 8,625억이었던 잡지 산업이 2019년에 확 떨어져 7,775억까지 떨어졌는데 2016년 4,931종까지 줄었던 잡지가 지난해는 다시 5,495종으로 늘어났다. 회복세에 있다. 코로나 확진자도 3달 뒤 백신 맞아요. 이상한 소리를. 개식용에 대해 모순 법적 모순이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서 제외되는데 동물보호법상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산하는 것은 위법이다. 축산법상으로 개는 여전히 가축에 해당하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재밌는 일들이 많죠. 네. 일단 진실은 점점 더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노력을 해야 세상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그 현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이 끝났지만 그들이 뿌린 씨앗이 있죠. 아주 인수인계를 받는데 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좀 비판의 시각은 놓치지 않으면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현 그 단계에서 전면 접종 중단 소송에 대해서 본안에 대한 항변을 하나도 못한다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놈들도 인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뭐 이런 더 내밀한 거는 또 네이버나 이런 데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제 3대가 올해 중에 청와대로 갑니다.